간단하게 메뉴에 대해서 소개만 드렸고, 실제 이제 플레이스먼트에 있는 내용을 활용을 해서 뭐 캐드 기능이죠.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커맨드 창이 없어요. 왼쪽 손은 놉니다. 오른쪽 마우스 위주로 활용을 하시는데, 이 플레이스먼트에 가시면 메뉴에 이제 플레이스 스마트 라인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각 메뉴를 선택을 하면 해당 창이 뜨고요. 그리고 왼쪽 맨 아래 보시면 다음에 어떤 메뉴를 진행을 할지 가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라인은 오토캐드의 그 P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템플릿 드레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폴트로 같이 맞출게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리면 됩니다. 그리는 건 똑같아요. 그냥 메뉴가 낯설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밑에 플레이스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연속적으로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객체를 선택을 해보면 여기서 객체를 선택하려면 선택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도 그대로고 뭐 왼쪽 마우스 누르면 다시 적용되고 이럴 때 엘리먼트 셀렉션을 눌러야 되는 겁니다. 초기화 메뉴로 가고 다음 메뉴를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돼요. 좀 불편하시죠? 요게 이런 내용입니다. 왼쪽은 엔터 데이터 버튼이고요. 오른쪽은 리셋입니다. 리셋. 예, 초기화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오른쪽 동시에 누르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거는 오픈로드 할 때 진행을 드릴 거고 이런 중간중간에 소개드리는 이런 내용은 제가 별도로 제가 파일을 제공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마우스 왼쪽 오른쪽 좀 저는 캐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토캐드 쓰시는 분들이 좀 헷갈려 하세요. 그래서 왼쪽은 그냥 데이터 버튼입니다. 오른쪽은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리시고 오른쪽 누르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메뉴 적용할 때는 엘리먼트 셀렉션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플레이스먼트 있잖아요. 플레이스먼트 요게 살짝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럼 마우스 대시면 키보드 숏컷에서 땡땡 Q 플러스 4가 나와요. 왼쪽 셀렉션 쪽에 갖다 대시면 키보드 숏컷 Q 플러스 3이 나오고요. 예. 왼쪽부터 1, 2, 3,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앞에 Q자가 붙어요. Q자. 그죠? Q. 파일에 한번 가볼게요. 이 파일 탭. 이 파일 탭에 세팅에 중간쯤 밑에 가시면 키보드 숏컷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맨드 창은 없지만 이렇게 단축키를 제공을 해요. 근데 딱 눈치 빠른 분은 뭐 아시겠죠? 단축키가 다 한 글자예요. 한 단어. 한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 문자죠. 그래서 보면 아마 알파벳이 다 26개잖아요. 그 정도 숫자는 다 적용이 돼 있어요. 네. 더 이상 단축키 확장은 힘든 거죠. 한 글자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내가 이 기능은 필요 없고 내가 이 기능 쓸 거야. 수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새끼를 칠 수가 있어요. 왼쪽 위에 보시면 add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add child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거 확장하시면 그 밑에 parent와 child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하시면 돼요. 쭉 내려보시면 Q라고 있습니다. Q. Q도 확장을 해볼게요. 아까 Q 있었잖아요. Q 플러스 1, Q 플러스 2 있었잖아요. Q를 확장하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Q1은 어트리뷰트고요. Q2는 프라이머리입니다. 그죠? Q가 그거예요. 퀵. 퀵이라는 것 때문에 Q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Q와 그 밑에 Q를 누르면 셀렉트, 아까 엘리먼트 셀렉션 그겁니다. 그래서 QW 누르시면 이제 무브나 이런 게 되고요. 일단은 이 디폴트로 갈게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는 플레이스먼트에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을 그리실 때 이번에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색깔 뭐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색상 원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누르면 끝나고요. 다시 또 계속 별도의 엘리먼트 셀렉션 하지 않으면 계속 그 메뉴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뭐 점선으로 할 수도 있고 다시 여기서 두께도 줄 수가 있고요. 그 메뉴는 그냥 살아 있어요. 다시 이 상태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각형 그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또 사각형 오른쪽에 이렇게 확장하는 게 있어요. 한번 확장해서 임의로 한번 다 그려보실게요. 사각형도 그려보시고 플레이스 쉐입도 그려보세요. 여기서 이 메뉴를 아예 끝내겠다라고 하면 엘리먼트 셀렉션 누르시거나 아까 Q 한 번 누르시면 이게 떠요. 이거 확장이 됩니다. 다시 여기서 Q 누르시면 되죠. 빠르게 Q 누르시면 돼요. 그럼 초기화되면서 또 다른 메뉴를 시행할 수 있어요. 좀 낯설죠? QQ. 퀵 셀렉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적용되시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플레이스 스마트 라인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선으로 가시고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대중으로. 이렇게. 이렇게 딸깍 스냅이 먹나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스냅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스냅이 설정되면 이 창이 확장이 됩니다. 그죠? 확장이 되면서 없는 메뉴가 생기는 게 요 가운데 보시면 여기 가운데 보시면 클로즈드 엘리먼트가 나와요. 이거를 딱 폐합을 시키면서 하나의 쉐이프로 만들겠냐라는 겁니다. 쉐이프로.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쉐이프가 아닌 객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선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면이어야 돼요. 면. 막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솔리드 상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 바를 치면
이게 클로즈가 해지가 돼요. 그냥 단지 선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오른쪽 누르시고 이번엔 다시 똑같이 이렇게 해서 다시 쉐입 하면 스페이스바 치시면 쉐입이 됩니다. 클로즈 엘리먼트 하시면서 이렇게 돼요. 이걸 한번 볼까요? 지금 원래 디폴트가 요거는 다시 소개를 드리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도구를 저랑 같이 맞춰 놓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T를 한번 누를게요. 컨트롤 T. 네, 툴박스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쭉 내리시면 밑에서 S자 찾을게요. 스냅. S자에 보시면 스냅 모드라고 있습니다. 스냅 모드. 네, 체크하시면 스냅 설정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3D 뷰 컨트롤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실게요. 그래서 스냅 설정할 수 있는 도구 모음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3D 뷰 컨트롤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이건 3D 뷰 컨트롤이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로테이션 마크가 확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장해 보시면 맨 밑에 오픈에서 툴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3D 뷰 로테이션 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건 2D 뷰이기 때문에 왼쪽 상단에 있는 여기에서는 그냥 로테이트만 되지 탑 뷰나 레프트 뭐 아이소메트릭 뷰는 안 돼요. 그래서 별도로 이걸 꺼내놨고요. F8번 누르시면 이 배경 화면을 하얀색, 검은색 이렇게 바꿔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아까 클로즈 엘리먼트 한 객체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마우스 끝에 이렇게 쉐입이라고 뜹니다. 이건 쉐입 형태인 거예요. 그죠? 이 마우스 끝에 마우스 움직이면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쉐입이라고 뜹니다. 근데 클로즈 엘리먼트를 해제한 거는 스트링이라고 해요. 라인 스트링. 그냥 선이에요. 선. 모델링 할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반드시 항상 쉐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스페이스바 눌러서 클로즈 엘리먼트가 설정이 체크가 돼 있다. 특별히 해제하기 전까지는 계속 쉐입으로 됩니다. 근데 막 그리다 보니까 다 그렸는데 쉐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이으셔야 돼요. 그만큼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쉐입을 해놔야 된다.
근데 쉐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별도로 쉐입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끝에 가시면 그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에서 왼쪽에 가운데 보시면 크리에이트 컴플렉스 체인이 있고요. 이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라인으로 그린 객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선택하시면 하나의 객체로 스마트 라인으로 됩니다. 오토캐드의 조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수정해서 생성이 된 객체는 여기 어트리뷰트에 설정된 값으로 생성이 돼요. 어트리뷰트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두께는 뭐로 되어 있고 컨티뉴어스로 되어 있다. 그 객체로 에디트가 됩니다. 근데 좀 전에 그 면을 만들고 싶은데 면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그룹에 가서 Create Complex Shape 선택하시면 됩니다. 끊어진 라인 객체를 이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체인 선택하시면 되고요. 끊어진 객체가 면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시면 쉐입 선택하시면 됩니다. 컴플렉스 쉐입 이거 선택하시고 선택하시면 쉐입으로 돼요. 단 쉐입으로 되는데 원 속성은 알려줍니다. 라인으로 된 건데 이거 컴플렉스에서 쉐입으로 된 거다라고 해서 소스를 보여줘요.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쉐입은 확인하셔야 된다. 한번 설정해 놓으면 별도로 해제하게 될 때까지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뭐 다 요거 캐드 기능이라서 기능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어떤 기능인지 몰라서 그렇지 다 쓰시는 기능일 겁니다. 그런 관점 위주로만 소개를 드려요. 어떤 기능이다라고만. 그래서 플레이스먼트에 이 블락 원 밑에 있는 저랑 아마 해상도가 틀려서 메뉴 배치가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안 맞으면 이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다각형 그릴 수 있는 사각형 이 꼭지점 쭉 선택하시면 사각형 그릴 수 있고 다각형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사각형 밑에 다각형 선택할게요.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실 때 여기서는 클로즈 엘리먼트로 나오죠. 클로즈 엘리먼트 그냥 우리가 여러 객체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선이 있고 현황도 있고 이 모델링이 레이어가 구분이 돼서 이 밑에 있는 객체를 그리는 건데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무조건 폐합을 시키고 싶어요. 이걸 선택해서 클로즈 엘리먼트 하면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막 그리다가 막 객체가 복잡해서 어디에 이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거 선택하면 폐합이 돼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요거 확장하시면 맨 밑에 플레이스 레귤러 폴리건이 있습니다. 이건 다각형 그릴 때 정다각형을 그릴 때 육각형 그리겠다, 뭐 팔각형 그리겠다 숫자 넣으시고 내접원으로 그리겠다, 외접원으로 그리겠다 아니면 별도의 선 일정 기준으로 그리겠다 선택하시면 돼요. 인스크라이브, 서컴스크라이브, 바이 엣지 선택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바이 엣지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그 밑에 솔리드하고 너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솔리드 객체인데 솔리드가 차 있으면 작업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너원으로 해놓은 거고 나는 솔리드를 그냥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오페크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솔리드가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 스마트 라인에서 이렇게 그릴 때도
이게 먹습니다. 별도로 해지하기 전까지는 먹어요. 거기 가서 해지해서 오시던지 여기서 스마트 라인 그릴 때 이 메시지가 확장이 되잖아요. 탭 키로 조정하시면 돼요. 탭에서 필 컬러 엔터 치시고 여기서 색깔을 바꾸던지 없애던지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별도로 여기에서 해제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색상, 뭐 라인 스타일, 두께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색상 바꾸고 라인 스타일 바꾸고 라인 두께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라인을 그리고 싶은데 이런 속성으로 그리고 싶어요. 노란색 점선. 근데 지금 레벨은 5번 색깔 실선으로 되어 있고요. 두께도 4로 되어 있습니다.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Alt 누르시고 해당 객체 선택하시면 그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일일이 설정 안 하시고 내가 그리고자 하는 속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Alt 왼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라인 두께도 그대로 먹습니다. 스타일 그대로 먹고. 그 밑에 옆에 텍스트 위에 저는 텍스트 위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각점을 확장하면 맨 밑에 construct line at 뭐 active angle 굉장히 긴데요. 이 객체 이 메뉴를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라인 객체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 라인 서로 평행하지는 않은데 어떠한 객체에서 내가 수직으로 내를 꽂고 싶어. 요거 메뉴 선택하는 겁니다. 어떠한 객체로부터 이 객체까지 90도로 90도 각도 주시고 요거 선택하고 그럼 그 각도로 여기서부터 90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아니면 30도로 가고 싶어. 30도로 하시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좀 편해요. 하시다 보면. 일일이 그려서 로테이트 이렇게 하기보다는 10번 마우스질 할 거 한 번으로 할 수가 있어요. 프롬 포인트는 그 점에서 시작하는 거고 투 포인트는 그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각도는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부 하시는 분 많이 쓰시려고. 근데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거예요. 쓰시다 보면 이럴 때 이거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 플레이스먼트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이런 기능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매니플레이트 기능이 있는데 똑같아요. 무브, 카피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하시잖아요. 객체 잡고 그냥 끌어도 무브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그냥 끌어 잡으면 그냥 카피가 되고 아까 Q 누르면 이게 확장이 되잖아요. 여기서 무브면 W입니다. 카피는 2예요. 좀 서로 매치가 안 되죠? 자,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Q 무브면 QM으로 바꾸시던지 Q하고 카피면 QC로 바꾸시던지 근데 아마 다른 거랑 중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QW 누르시고 객체 선택하면 무브가 되고요. QE 누르시고 객체 선택하고 하면 연속적으로 먹습니다. 메뉴가. QW 누르시고 또 QE 누르시고 연속적으로 먹어요. 무브하고 카피하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꾹 누르셔도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꾹 누르시면 우선 기본적인 CAD 메뉴가 나와요. 카피 있고요. 무브 있고 스케일 있고 로테이트 있고. 커맨드 창이 없는 대신 이런 메뉴를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특화되어 있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매니플레이트에 뭐가 있습니다. 얼라인이 있는데요. 이거 확장하시면 얼라인 엘리먼트 바이 엣지 선택할게요. 이 명령을 선택하시고 배열하는 겁니다. 배열하는 건데 어떠한 선을 어떠한 객체를 기준으로 배열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 사각형의 맨 윗선 기준으로 다른 사각형을 배치를 해볼게요. 요걸 기준으로 탑, 요 객체 탑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객체는 글리 이동을 시킬 거야 하는 겁니다. 요거 선택할게요. 요거 선택할게요. 다 글리 이동이 돼요. 선택한 객체는 요 기준, 선택한 객체 탑을 기준으로 다 이동이 돼요. 아니면 바텀, 레프트, 라이트 기준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 자리 이동할 때, 자리 배치할 때 어느 기준으로 요 객체를 배열해라 하면 이렇게 딱 배열이 됩니다. 이것도 편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니필레이트에 이렇게 물결처럼 되어 있는데 이건 CAD의 오토캐드의 옵셋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선택하시고 옵셋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옵셋. 근데 좀 추가된 메뉴가 옵셋이 부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에 포션 오브 엘리먼트 선택하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옵셋 할 거야. 이렇게 돼요. 이 객체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옵셋 할 거야. 네. 이런 게 많이 쓸 때가 있죠. 그죠? 일정 부분만 옵셋을 할 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모더파이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 수정하는 기능이고요. 여기서 유용한 기능은 맨 위에 있는 거 모더파이 엘리먼트. 요거 선택하시면 그냥 객체를 그냥 끌어서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서 객체를. 버텍스 끌어서 수정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객체, 면 자체를 끌어서 수정할 수가 있고요. 요게 나중에 뭐 별도의 치수선, 뭐 별도의 성과품이나 모델링에서도 이게 다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점 선택하는 거, 면 선택하는 거, 엣지 선택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 있고요. 트림도 다 뭐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트림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예. 트림도 이거 굉장히 많이 빗금이 쳐져 있고 가운데 라인을 걸어서 쭉 펜스처럼 하고 싶다. 그 펜스처럼 하면 됩니다. 여기 있다라고만 소개를 드리고 실제는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이 쓰는 유용한 게
여기에 모에서 요 삼각점 확장하시면 버텍스 추가하고 삭제하는 게 있습니다. 인서트 버텍스 한번 선택할게요. 아마 아시겠죠? 딱 직관적으로 선택하시고 요 가운데 버텍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쓸 거예요. 그죠? 또 삭제할 수도 있어요. 딜리트. 그 근처점 선택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오픈노드 객체에서도 적용이 돼요. 이거는 지금 캐드 객체잖아요. 우리는 지금 마이크로 스테이션. 캐드 객체와 오픈노드 객체는 분명히 틀립니다. 이게 지금 캐드죠. 드로잉에서 그리는 겁니다. 오픈노드 객체는 오픈노드 모델링에서 이 지오메타리로 그리는 게 오픈노드 객체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분명히 틀려요. 이거는 우리가 그리는 건 드로잉 캐드입니다. 마이크로 스테이션. 나중에 약간 혼동하실 때가 좀 있는데 버텍스 추가하고 삭제하는 이런 기능 있고요. 그다음에 팔레트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요거는 오토캐드의 매치 프로퍼티나 체인지 프로퍼티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선택하시면 내가 어떠한 객체를 어떠한 객체로 바꾸고 싶다. 그 대상 객체를 먼저 선택하고 바꿀 객체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창의 오른쪽 기퉁에 스포이드 있잖아요. 스포이드 찍고 기준이 되는 객체 선택하시고 바꿀 객체 선택하면 그 객체로 됩니다. 라인 스타일 두께 다 같이 먹어요. 근데 다 바꾸되 여기서 내가 색상은 안 바꾸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컬러는 빼고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레벨은 안 바꾸겠다. 레벨은 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번거로운 게 왜 이런 좋은 기능을 만들면서 전체 선택, 전체 이런 게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아쉬워. 일부러 나중에 계산할 거 만드는 건지. 이런 기능이 있고요. 여기서 X 표시는 삭제예요. 삭제, 딜리트 기능입니다. 선택하시고 왼손 쓰기 귀찮다라고 하시면 마우스로 X 누르시면 되고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길게 누르셔도 맨 밑에 딜리트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물론 키보드 딜리트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유용한 기능이 여기 엘리먼트 셀렉션 있죠.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1시간에 끝낼 걸 10분에 끝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항상 우리가 마우스 끝에 동글뱅이 있죠. 움직이면 마우스 끝에 동글뱅이입니다. 이 엘리먼트 셀렉션에서 그렇게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위에 인디비주얼 하나하나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펜스체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거 오른쪽에 가시면 블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블록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상태에서 QQ를 누르시거나 엘리먼트 셀렉션 누르시면 마우스 형태가 이상해요. 그죠? 이래서 전화 오신 분이 되게 많아요. 왜 마우스가 화살표가 안 뜨냐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초기화를 해놔야 마우스가 이런 상태로 뜹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쉐이프는 이렇게 오토캐드도 있는 기능이죠.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원은 원을 그려서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라인은 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빠져나가서 그 객체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서 추가하고 빼고하는 기능이에요. 내가 선택했는데 여기서 뭐 하나는 추가하겠다.
인디비주얼로 놓고요. 위에 거는 인디비주얼로 놓고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객체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한 것 중에서 빼겠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빼겠다. 그 오른쪽에 인버트가 있어. 요거 많이 씁니다. 막 바뀌었어. 이건 빼고 이건 막 넣고 하고 싶어. 선택되어 있으면 해지가 되고요. 해지되어 있으면 선택이 됩니다. 바꾸는 기능이에요. 그걸 선택하시면. 객체가 바뀌어요. 선택은 해지, 해지는 선택. 네? 네. 그리고 오른쪽 아래 기퉁이 보시면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확장하시면 여기서 엘리먼트 셀렉션 눌렀는데 초기화 메뉴로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걸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로 놓으시고 여기서 내가 노란색만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컬러 가셔서 노란색만 선택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 노란색 중에서 요거는 뺄 거야 라고 하면 요거 빼시면 돼요. 또 여기서 노란색 말고 다른 거 추가할 거야. 추가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점선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면 라인 스타일에 가셔서 라인 스타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라인 스타일. 여기에서 또 어떠한 형태, 또 어떠한 레벨, 이거 다 설정하시면 돼요. 라인만 선택할 거야. 여기 선택하시고 라인은 뺄 거야 하면 여기서 빼시면 돼요. 이게 마우스질을 굉장히 줄이는 기능입니다. 이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 이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하면 이 객체 각 버텍스를 이렇게 끌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걸 바꿀 일은 없는데 혹시나 이게 선택했는데 그게 안 떠. 이게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디세이블 핸들. 네. 요걸 설정하시거나 온오프 하시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끌고 닫고 끌고 닫고. 이게 나중에 일부러 잠궈 놓을 때도 있어요. 객체가 굉장히 많은데 뭐 잘못하다가 이건 끌어지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해서 이거 잠궈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셀렉트 올 가운데 점선 원에 가운데 땡땡땡 3개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선택하시면은 전체 선택이에요. 전체. 셀렉트 올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하고 모더파이 기능은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실습하실 건데 실제 실습하시기 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객체는 그렸는데 우리가 대략 그렸잖아요. 대충. 사각형을 그려도 대충 그리고 정사각형 그리고 싶은데 정사각형이 안 되고 원도 반지름도 모르잖아요. 홈 탭에 가시면 프라이머리에 오른쪽에 가시면 여기 키보드 자판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 삼각점 꾹 누르실게요.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 토글 EQ 들어가 있어요. 토글이라는 게 원래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EQ 드로를 활성화했다, 비활성화했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선택할게요. 아마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에큐드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에큐러시, 뭐 정확성, 정확하게 그린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좀 애매해지고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쓰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쓰지 않고서는 어디 가서 나 마이크로 스테이션 써 이런 말을 못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마우스, 예. 이걸 잘 다루셔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못 다루시면 아예 못 합니다. 제로예요, 제로. 이걸 다룰 줄 아셔야 돼요. 이걸 능숙하게 다루셔야 어디 가서 나 마이크로 스테이션 좀 써.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고 오토캐드가 3D에서 이 배터리 제품군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가 요거에 있어요. 계속 한번 진행. 이건 계속 끝날 때까지 쓸 거예요. 이렇게 떴으면 요거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쓰시는 데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확장이 안 되네. 확장이. 이렇게 제가 디스플레이가 바뀌는 바람에 이거를 일단 이렇게 놓을게요. 지금 저희가 이게 2D 시드로 왔잖아요. 그래서 X, Y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3D 시드로 왔으면 X, Y, Z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면 이 좌표값입니다. X 좌표, Y 좌표 움직이는 거고요.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플레이스 스마트 라인 선택하셔서 딱 찍는 순간 뭐 하나 생깁니다. 컴파스가. 그죠? 하나 생겨요. 이 빨간 선이 있고 또 초록색 선이 있어요. 이제 희미한 사각형 테두리에 이 빨간색이 X 방향이고요. 그래서 에퀴드로를 보면 X 방향이 검게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마우스를 위로 해서 이렇게 초록색, 그죠? 초록색이면 Y축입니다.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넘어가면 밑에 에퀴드로가 Y축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초록색에 있는 범위, 이 사각형 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Y축에 있는 겁니다. 또 빨간색 면에서 왔다 갔다 하면 X축이 활성화가 돼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반대면 마이너스, 오른쪽이면 플러스. Y도 마찬가지예요. 그 XY 사각형 변에 해당하는 그 범위만 들으면 그 에큐드로가 활성이 됩니다. 그리고 딱 수평하게 되면 약간 딸깍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딸깍합니다. 근데 딸깍하는 느낌이 잘 안 와 하면 반듯하게 그리고 싶은데 여기서 엔터 치시면 고정이 돼요. 다시 엔터 치면 풀립니다. 근데 엔터 치는 것보다 딸깍하는 느낌이 괜찮죠? 이렇게 해서 딸깍하시고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확장해서 한 50만 갈게요. X축으로 50 엔터 치시고 Y축으로도 이렇게 딸깍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딸깍한 느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도 딸깍해요. 여기 마크가 보이죠? 희미한 선이 보입니다. 그거는 요 전에 그렸던 라인 객체랑 같은 길이일 때 저게 떠요. 여기까지 가겠다. 아니면 내가 50을 그렸기 때문에 Y 방향으로도 50이다. 이거 치시면 됩니다. 마우스 왼쪽.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딸깍하거나 딸깍이 힘들면 엔터 치시면 돼요. 딸깍하고
같은 길이 요게 딱 요게 뜹니다. 여기서 찍거나 아니면 딸깍하는 것도 힘들고 요거 마크도 찾기도 힘들고 귀찮다. 엔터 치십니다. 그러면 고정이 돼요. 이 방향으로 고정이 되고 이 밑에 있는 변만큼 가야겠다라고 하면 이 밑에 있는 변에 이렇게 갖다 대면 스냅이 먹어요. 여기서 치시면 돼요. 마우스 왼쪽. 거기까지 먹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창에서 클로즈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클로즈 되어 있으면 계속 그 메뉴가 해제하게 될 때까지는 먹습니다. 클로즈 되어 있어요. 여기 정사각형 한 변이 50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보실게요. 직접. 네. 이렇게 해서 뭐 한 변이 10이든 20이든 사각형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삼각형. 삼각형은 어려워요. 하나가 더 있어서 어려워요. 각도. 네, 각도가 있기 때문에 네, 사각형보다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우리가 라인 그릴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마우스가. 그죠? 이렇게 올라가거나 Q 치면 그죠? 여기서 찾아야 돼요. 플레이스먼트 4번 들어가서 플레이스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셀렉션도 그러니까 왼손을 놀고 싶으면 이렇게 찾아가야 됩니다. 마우스로. 근데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칠게요. 스페이스바. 그럼 팝업 메뉴가 뜹니다. 어차피 왼손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스페이스바 치시면 마우스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 치시고 가운데 맨 위에 가시면 플레이스먼트가 있어요. 거기서 플레이스 스마트 라인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삼각형을 한번 그릴게요. 한 변이 50인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X방향이니까 50 치시면 되잖아요. 치시고 여기서 각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각도를 60도인데 여기서 에큐드로를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사각형인데 여기서 M자를 한번 누를게요. M자. M자 누르면 에큐드로 컴파스가 1으로 바뀝니다. 1으로 바뀌면서 이 에큐드로 창 보시면 하나는 거리, 하나는 각도로 돼 있어요. 지금 X방향으로 지금 거리는 활성화가 돼 있고요. X방향으로 50이잖아요. 50이니까. 그 다음에 탭 키면 각도로 넘어갑니다. 근데 각도를 이렇게 움직이면 반시계 방향이면 플러스, 시계 방향이면 뭐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 반시계 방향이고요. 그러면 플러스겠죠? 각도 60도를 넣어야 돼요. 여기서 60을 넣을게요. 근데 엔터 치지 마시고 60만 넣을게요. 60 넣었는데 당연히 여기서 60이면 아까 수평이 0도고 이렇게 세워지면 90도였잖아요. 60이니까 당연히 저렇게 각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한번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이게 60도니까 이만큼 갈 거야. 근데 막 그리다 보면 정신없어요. 이게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대략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넣는데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찌시고 마이너스 60
하시면 돼요. 그냥 왼쪽 오른쪽 생각하셔도 되는데 저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숫자 넣고 방향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앞에 마이너스 넣어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마우스 왼쪽 찍고 클로즈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M 기억하시고요. M. 좀만 더 하고 쉬실게요. 잠깐 팁을 좀 더 드리면 지금 창 맨 위에 있는 여기 도구 모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신속 접근 도구 막대라고 그래서 이게 요즘 어디든 다 있습니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이 탭 갔다 저 탭 갔다 그런 걸 최소한 하고 내가 자주 쓰는 메뉴 빈도가 높은 거를 여기다 모아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커스터마이즈 퀵 액세스 툴바 이거 확장하시면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상위에 있는 거를 선택하시면 바로 여기다가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 탭에 있는 모든 메뉴를 다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커스터마이즈 퀵 액세스 툴바 누르시면 어디에 있는 탭에 어떠한 도구 모음을 갖고 오겠다.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그때 하셔도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만 하시고 일단 엘리먼트 셀렉션만 여기다 추가를 할게요. 이 탭을 다 눌러보시면 엘리먼트 셀렉션을 제일 많이 쓰는데 항상 초기화 메뉴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데 지금 홈 탭에만 있어요. 근데 QQ 누르는 것도 왼손을 안 쓰려니까 귀찮아요. 근데 마우스만으로 하고 싶다. 여기서 홈 탭에서 셀렉션에 엘리먼트 셀렉션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꾹 누르시면 내가 모든 워크플로우에 아니면 현재 이 커런트 워크플로우에 이 내가 선택한 이 메뉴를 고정을 시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Pin to all workflow 이거 선택을 할게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시요. 홈 탭에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거죠. 추가하고자 하는 거. 내가 다른 걸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거기 가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엘리먼트 셀렉션 마우스 오른쪽 꾹 누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핀, 언핀 그룹이 있어요. 언핀 하시면 이걸 빼는 거고 커런트 워크플로우면 넣겠다라고 하면 커런트 워크플로우 여기에만 들어가 있고요. 워크플로우니까 이거네. 그죠? 다 들어가 있나?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 이 드로잉 워크플로우에만 다 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 빼고 아까 거기 있는 홈 탭에만 넣겠다라고 하면 원핀 하시면 되나? 원상태로 오네요. 이렇게 빈도가 높은 건
내가 좀 자주 쓰는 거는 배치를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돋보기 서치 창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맨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기면서 굉장히 유용해요. 내가 메뉴를 대충 알아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근데 정확한 이름은 몰라.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자, 스마트 라인 하면 뜹니다. 이렇게.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어떠한 기능이 있지 않을까? 대충 치시면 그룹에 관련된 게 쭉 뜹니다.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메뉴를 적용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일단 마우스 움직여서 하실 수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있고요. 그 다음에 쇼컷 Q 누르시면 이게 뜨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 팝업이 뜹니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가능하면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는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일단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서치 창에서 어드바이저 한번 칠게요. 어드바이저 치시고 엔터 치시고 저는 한 3, 4년 전에 이 베이직 서버 들어본 지는 얼마 안 됐어요. 3, 4년 전. 처음에 들어와서 이 벤틀리 제품군을 배웠는데 아마 벤틀리 교육 담당하시는 분이 별도로 계시긴 했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 주로 활용한 게 여기 있는 내용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 벤틀리에서 배운 것도 잘 배우긴 했지만 대응 자체가 좀 원활하지가 않아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어드바이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어드바이저 들어가시면 여기서 내가 어떠한 걸 원해 선형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기하 구조에 관련된 거 템플릿에 관련된 거 여기 치시면 검색해서 치시면 템플릿? 네. 저는 이걸로 공부했어요. 공부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공부는 아니고 대응을 많이 했습니다. 저한테 뭐 물어보거나 제가 업무할 때도 이걸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 있는 내용 아니면 벤틀리에서 제공하는 내용 아니면 어디 뭐 논문 뭐 논문이라기보다는 어디 기고 여기 다 뜹니다. 기본적으로 벤틀리에서 제공하는 것만 보셔도 자료가 넘쳐나요. 여기서 에퀴드로 찾으시면 에퀴드로에 해당하는 매뉴얼, 영상 다 뜰 거예요. 유튜브 따로 다 구분해서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1차적으로 내가 좀 더 욕심이 있다. 뭐 아직 여기까지 찾아서 공부하시기에는 뭐 하시는 업무가 많으시니까 힘들 것 같고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고 추후에는 이거를 1차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드바이저를 닫았네. 일단 끄지 마시고요. 여기 가시면 런 서버가 있죠. 그죠? 찾은 데가 런 서버가 있고 커뮤니티 센터가 있어요. 이 동호회라고 보시면 돼요. 동호회에서 올리는 내가 물어봤어. 질문을 했어.
그러면 커뮤니티에서 질문 대답이 와요. 예, 대부분 거의 99% 이상 대답이 온다고 답변이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도 있어요. 유튜브도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벤틀리에 관련한 사람들이 대부분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런서버는 벤틀리에서 운영하는 자체 트레이닝 서버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는 동호회라고 보시면 되고 유튜브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처럼 사용자 설정이 있어요. 이거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 시작 시 커넥트 어드바이저 실행 여기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해지를 해주세요. 일단 해지. 이게 실행하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뜨면 뭔가 약간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업데이트 되면서. 그래서 일단 그런 확신은 없는데 혹시나 꺼둘게요. 일단 실행하고 싶으면 여기서 서치창에서 어드바이저 치면 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요거는 해지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어드바이저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F1 누르면 헬프예요. 근데 헬프가 보통 헬프가 아닙니다. 온라인 헬프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계속 리비전 되기 때문에 F1 누르고 그 메뉴를 찾아가서 매뉴얼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F1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커넥트 센터에 가시면 아까 요거 다운로드 한 거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찾아가시면 거기에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자료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많다. 일단 어드바이저만 활용해도 내가 궁금한 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시면 이런 채널이 있는데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이렇게 트레이닝 과정을 And in 이렇게 this series of videos, we're going to be going through how to work in the 3D world with 1번부터 MicroStation 7번까지. Connect Edition. Now, during this series of videos, I'm going to be popping in and out to help emphasize certain things that I consider important that you might need to know. 이런 게 굉장히 Now, when you 많습니다. launch MicroStation for the very first time, you may see the welcome page. On the welcome page, there's some good things that you may defined by this point over here. 일단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요거 맨 위에 거 그림 1번만 같이 한번 그리고 10분 쉬셨다가 그대로 다시 진행할게요. 그림 1번 보시면 한 변 맨 위에가 30이고요. 각도로 내려와서 50 이렇게 와서 사각형이 됩니다.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스마트 라인 선택하시고 일단 라인을 그릴게요. 저는 지금 이렇게 들어 컴퍼스가 1인데 다시 M 누르시면 이게 사각형으로 되고요. 여기서 X에서 30 굳이 탭으로 X, Y 이동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놓으시면 그죠? 그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굳이 이 에키드로 창을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그냥 가시고 막 키보드만 치시면 돼요. 그냥 마우스만 그쪽으로 미시고 그러면 에키드로가 그쪽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X 넣을지 Y 넣을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마우스만 그쪽으로 밀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가 다음에 아래로 이렇게 밀게요. 근데 Y인데
이 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M 하시고 길이가 50입니다. 그리고 각도가 127이에요. 127. 127인데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는 각도잖아요. 제대로 돌아가려면 53이어야 되잖아. 53. 그래서 53 해볼게요. 53. 그럼 거꾸로 되네. 그러면 맞나요? 마이너스 54. 그래요? 여기서 127인가? 127 넣어볼까요? 어, 127이나 53이나 똑같네. 그래서 저는 써있는, 계산할 필요가 없구나. 일단 마이너스 53. 예, 각자 각도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뭐. 이렇게 하시고, 길이는 50, 각도 뭐 127이든 마이너스 127이든 방향 보시면 되고요. 엔터 치시고, 마우스 클릭하시고.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들어오는 방향의 직각으로 이 컴퍼스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M 누르시면, 그죠? 기호 상태에서 직각이 아니고 들어오는 라인의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그죠? 이 상태에서 이 컴퍼스에서 각도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64인가요? 예. 일단 거리는 몰라요. 각도만 일단 64 넣고요. 64 넣습니다. 길이는 애매하잖아요. 길이가 여기 없잖아요. 그죠? 엔터 칠게요. 그럼 고정이 됐고 길이만 움직입니다. 길이는 이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이 라인 시점에 갖다 댈게요. 스냅 먹습니다. 그럼 딱 거기까지만 가요. 그죠? 클로즈 하시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애노테이트에 저만 해볼게요. 뭐 같이 하셔도 되고 애노테이트에 가시면 디멘저닝이 있습니다. 디멘저닝에서 디멘전 엘리먼트 30 맞네요. 이런 때 지금 너무 작잖아요. 지금 주석 다른 게 너무 작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걸 활용하시면 돼요. 네. 이럴 때 애노테이션 스케일 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애노테이트에서 다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50이죠. 각도는 이 각도 선택해서 64도입니다. 디멘저닝에서 디멘저닝 엘리먼트 선택하시면 이 객체를 선택해서 그 객체 그대로 뽑아서 치수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있죠. 이 창에서 보시면 얼라이먼트에서 뷰 있고 드로잉 있고 트루 있는데 드로잉은 내가 이 점 이 점 찍어서 치수를 재는 거고요. 트루는 있는 그대로 사선이면 그냥 사선 그대로 치수선을 뽑아오는 거고요. 그죠? 대부분 트루겠죠? 이대로 뽑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치수선 자체가 지금 단위나 색상이나 이런 게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아니죠.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별도로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그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각도는 이 디멘저닝에서 각도 재는 것처럼 있죠. 디멘저닝 앵귤러가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밑에서 가운데 이렇게 엇갈림 되어 있는 거 이거 선택하시고 왼쪽 밑에 보시면 내가 매뉴얼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게 가이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select first line입니다. 첫 번째 라인 선택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있죠. select second line이 있습니다. 그거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면 왼쪽 밑에 하단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제대로 그렸네요. 보니까. 그러면 그림 2번 한번 그려보실게요. 그림 2번. 그림 2번. 아마 분명히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을 거예요. 그림 2번. 한 번에 그리시면 에큐도에 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시면서 잠깐 쉬시면서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3시 3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